맨 프린트 드린 거 맨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라는 거 됐어. 뭐 중요하지 않아. 밑으로 내려오죠. 미세먼지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문이죠.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사실적이고 예시적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오케이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이 글에는 분류 엄청 씁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군요. 미세먼지의 발생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냥 그거야. 뭐가 뭘 만들어내는지.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 왔다 갔다 원인 결과 얘기할 거예요. 그래프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래프 같은 것들은 다른 말로 시각 자료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것 확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저기 화산 빵 터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 미리 씁시다. 여기 다른 나라의 사례는 미세먼지가 화살표,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처음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거 아니야. 그거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니까요. 밑으로 내려오죠. 미세먼지, 크기에 따른 미세먼지의 구분인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자연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는 검댕,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 등 대체적으로 인공적인 것들 이야기. 다음 페이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비상출판사 쓰는 친구들은 요거 외워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들. 물론 직전에는 이제 빈칸 빵빵 채워놓고 쓰실 수 있도록 확인 드릴 거고요. 밑에 미세먼지와 기상조건의 상관관계, 얘네는 외워두면 좋지만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고 요 정도는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세게 불면 농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약하게 불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라고 해놨는데 뒤에 문장은 따로 외울 필요 없지. 왜? 색깔 칠해 놓은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바람이 세다 위로 화살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진다 아래로 화살표. 그러면은 바람이 약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겠지라고 생각. 바람이 불면 섞어주니까 깨끗해져. 끝. 기압, 여기도 또 체크하죠. 기압이 높으면 정체 현상이 심해져 미세 농도가 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기압이 높아 위로 화살표. 공기의 정체 현상이 심해져 화살표. 공기가 잘 안 움직여. 더러운 애들 계속 쌓여 미세먼지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들. 얘네들을 이제 수능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밑에 것까지 또 잠깐 볼게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고 유기탄소로 어쩌고 저쩌고 이씨 괜히 다 밑줄 그었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두 군데만 체크. 지구온난화 심해져 위로 화살표. 미세먼지 농도 높아져 화살표. 이렇게. 얘네를 수능식으로 이야기하면 칠판 그냥 보세요. 이해하는 거야. 바람의 세기와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음의 상관관계.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는 양의 상관관계.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농도는 양의 상관관계. 그냥 기울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얘네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이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얘네들 확인하시라.
밑으로 내려오죠. 이 글의 전개 방식 사실상 요거 반드시 한 문제 있다. 비교, 대조, 열거, 인과, 예시 요런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미세먼지를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눠 놓은 문단이나 문장에 밑줄 그어 놓고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1, 2, 3, 4, 5번. 여러분들 생판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겠지. 그렇게 찾는 게 시험 문제. 다음 페이지. 본문 최대한 빨리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복습이야, 복습.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또는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오케이, 미세먼지란 뭡니다 라고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정의.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물어보고 질문, 그 다음에 대답, 그 다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여기지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글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독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존댓말 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이 변해왔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 보도 횟수와 사람들의 관심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안 되던 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죠. 14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14년에는 4만 건, 16년에는 6만 건 정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뭐 이러한 그래프 정도 볼 수가 있겠지. 시간, 그 다음에 보도 횟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걸까요? 질문,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대답, 그리고 우리는 이 대답을 이미 알고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서 관심이 높아질 건가요? 옆에다가 대답 씁시다. A 옆에다가 아니요 라고 대답 쓰면 됩니다. 아니요야, 아니요. 미세먼지 PM10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감소하는 추세다. 제 주식 그래프 같죠?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화살표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겁니다. 아닌 척 하면서 인과. 그리고 요 그래프 밑에다가 쓸까요? 이렇게 그래프 괄호 열고 시각자료 혹은 보조자료를 활용해서 화살표 뭐라고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중요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PM10 커, PM2.5 작아, 그리고 또 PM10 옆에다가 쓸까요? 미세, PM2.5는요 초미세.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지. PM10은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이니까 10배 정도 작은 겁니다. 요만큼 내용 전개 방식 비교. PM2.5는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그럼 생각해야 되겠지. PM10은 어디가 있어? 10 이하.
PM2.5는 초미세먼지. 최근에는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는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조금씩 감소는 하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덜 합니다. 이런 게 또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야? 2.5짜리 연도별 변화죠. 그러면 PM10짜리 그래프 하나 끼워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윗글을 보완해 보세요 하면 PM10짜리 그래프도 끼워주자 이거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감소 하지만 어떻게 많이는 아니야. 요렇게 그냥 쉬운 말로 써놓읍시다. 감소는 하는데 많이 감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안 봐도 알 수는 있어. PM10은 어느 정도로 감소할까? 진짜 뭐 한 이 정도로 아래로 좀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다면 PM10에 해당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뻔하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내용 뭐 나와야 돼?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를 자세히 분류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우선 바로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해요? 이런 말. 우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을 뭐라 그래요? 표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담화 표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봄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황사, 세모.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세모. 바다에서 파도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꽃가루도 미세먼지의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여기까지 끊고 초미세먼지엔 요런 애들이 있어요. 열거 혹은 예시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누가? 황사, 해염 입자, 꽃가루. 그럼 이렇게 쓸까? 1, 2, 3 해놓고 자연 미세먼지 1, 2, 3.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모두 크기가 커 대부분 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 오케이. 오른쪽. 이따가 문제 풀 시간 한 방에 드릴 거예요. 초미세먼지에 관한 보도 횟수와 대중의 관심 변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 자, 보세요.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데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정도와 관심은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요.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구분했다라고 해놨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분류.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분류 기준이다.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합니다. 얘기했고요. 미세먼지의 종류 1번 먼지, 2번 해염 입자, 3번 꽃가루라고 해놨는데 대부분 자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러면 막 궁금하죠? 초미세먼지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해 보자. 다음 페이지.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끊어. 이제 이 이후로 예시 그리고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줄여서 쓸까? 뭐라고?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이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이에 여과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검댕 이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여러 종류를 열거 혹은 예시라고 해도 괜찮다. 검댕 1, 황산 2,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4번 얘네들 전부 다 초미세먼지입니다. 1, 2, 3, 4 얘네들이 확실히 더 건강에 위험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예인이 조금만 있네.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날 때 흙먼지가 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데 이것을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비산먼지 네모. 비산먼지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는 것. 어쩌고 저쩌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얘네들을 비산먼지. 날비 흩어질 산 날아서 흩어지는 애들을 비산먼지. 비산먼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정의. 이것도 미세먼지를 농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체크. 미세먼지 농도 높이는 원인.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어머, 비산먼지와 황사가 둘이 어떻더라고?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 비교. 내용 전개 방식은 꼭 찾으셔야 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화살표,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화살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황사입니다. 황사. 황사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이렇게 묶고 뭐라고? 서로의 생성 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 대 누구? 미세먼지 대 초미세먼지의 원리를, 발생 원리를 비교해주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응결 현상이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에 물방울이 생기고 안개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요렇게 응결 현상이 원인이 되어 표면에 물방울 생기고 안개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다가 인과.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깁니다. 초미세먼지도 응결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화살표.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기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냉장고 음료수병의 물방울 안개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해 줬죠. 요거 비유라고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전부 다 뭐라고? 유추라고 설명해 줄 겁니다. 유추라고 쓰고 별표.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으세요라고 하면 다섯 번째 문단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유추 찾으면 됩니다. 유추.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끊어 초미세먼지 재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 물질은 체크. 이산화, 황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4개입니다. 이 물질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역시 질문. 그리고 그 이후로 대답이 나올 거고 문답. 그냥 물음표 나오면 문답이야, 문답. 이거 수필을 제외하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냥 거의 문답이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 우선 색깔 좀 색깔 됐어?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산화황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화살표,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체크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네모가 원인 혹은 재료가 되어서 아래 화살표 세모 초미세먼지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네모가 세모 만들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작아요. 자동차에서의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서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소,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는 화살표 암모늄을 만듭니다.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의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서 화살표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들. 이거 외우고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에 빈칸 나오면 그냥 욕하고 틀려. 이렇게 뭘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네모가 세모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 재료를 설명해 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4가지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열거했다. 요 정도. 문답법 쓰여 있다. 그거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야. 저는 외우지 않을 거지만 외우지도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외워주세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런 거지.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7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 요게 핵심 단어지. 눈이 감긴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4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단 체크. 이거 뭐라고 읽냐? 마이크로그램이죠?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1 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을 10으로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까지 WHO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권장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공기 상태 안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엄청 환경 정책을 펴서 그렇죠. 2012년 최저점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20년 이후, 12년 이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2012년까지는 내려오고 이제 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고 우리나라는 언제
20 마이크로그램. 요거 아래로 내려온 20 마이크로그램이란다. 어이구야. 10 에이씨 마이크로그램. 요거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어. 이렇게. 그리고 보통 한 20선에서 걸쳐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그래프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초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검된 황산, 황산암모늄, 해양유기물 있고요.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바람이 불어서 숑 하고 날아 올라가는 애들. 초미세먼지는 체크하셔야지.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은 옆에 나와 있는 몇 번째 문단이지? 그렇죠. 6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2쪽 6번째 문단에 싹 다 나와 있는 거 그냥 표로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다. 이거지. 예인이 조금만 힘내. 다음 페이지. 끝났어. 요거 2페이지 하면 끝나.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하나 쓸까? 2012년 이후로 왜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역시 문답.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문단은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거구나. 기상 조건이 이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낮아져. 그런 거. 첫 번째,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여 굴뚝 같은 양의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와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중간에 이 말 훅 빼고 풍속이 빠르면 화살표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우리나라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계산했더니 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잡고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 높다, 대기 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2012년이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 봤죠. 2000년,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편차를 비교해 봤더니 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이후로는 풍속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대충 이런 거겠지. 2012년에 풍속 바람의 속도는 풍속은 뭐야? 풍속은 제일 빨랐고 그 다음 어디가 있냐? 이후로는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시 말해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에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충 이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밑줄.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풍속이 낮아지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합니다. 아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거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는 의 상관관계다.
혹은 반비례 관계다. 역의 관계다. 이게 다 모의고사에 한 번씩은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추세는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이 말을 더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거네요. 여덟 번째 문단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관계 중 풍속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관계. 다음, 아홉 번째는 기압과의 관계죠.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기압이 높아 미세먼지 농도 높아. 2013년 1월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100만 대도 마스크 쓰세요,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고기압 빗줄, 미세먼지 농도가 1000,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 높아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고기압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인과 베이징에선 그런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 예시.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겨울 고기압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공기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이 되면 고기압의 영향권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반면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 강수 현상이 동반이 돼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아서 왜 말을 하다 말았을까?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미세먼지 농도 낮아짐 이라고 써놓죠. 지구온난화 또한 그러면 이거 문단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어떻게? 여덟 번째 단락은 풍속과의 관계고 요렇게 끊어. 아홉 번째, 열 번째 문단은 기압과의 관계니까 요렇게 또 끊어놓고 밑에 나와 있는 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거니까 또 따로 해서 여기에 요렇게 끊어 놓을 거예요. 지구온난화 역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끊고 나무도 어쩌고 저쩌고 옆에다가 유추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표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더우면 숨 많이 쉬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유기기체로 쓰이는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화살표. 즉 지구온난화가 되면 위로 화살표, 유기탄소, 유기기체 내보냅니다. 화살표. 유기기체가 나쁜 거예요? 네, 유기기체는 초미세먼지의 한 종류였었습니다.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요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또 다른 식으로 요렇게 끊어. 여기 윗부분에서는 무슨 내용 나와 있어요?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예 1, 2, 3 세 가지 풍속, 기압, 지구온난화 세 개. 여기 빨간 거 밑으로는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얘 좀만 일어나. 깜짝 놀랬죠?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가 왜 놀래? 미세먼지 화살표 기후.
필리핀 피나투보산에서 벌어진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예시.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에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5년 동안 머물렀죠. 화산 폭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갔습니다. 화살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었습니다. 실제로 관측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 화살표, 대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회복하는데 5년 걸렸죠. 여러 기후변화 모델이 미세먼지를 낳고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하,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화살표 하고 싶은 거야. 이 화살표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의 다 끝나. 우리 조금만 하고 또 한 5분 쉬었다 할 거야. 끝!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죠. 인공위성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을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 측정하고 있고요. 대기 흐름 분석한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공위성이 우리 한반도를 비춰서 여기저기를 관찰한다면 그때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 전망. 그냥 이 단어만 알고 있자. 됐을까요? 자, 밑에 우리 화살표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돼. 풍속이 낮으면, 기압이 높으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풍속이 낮아지면, 기압이 높아지면, 지구온난화 심해지면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겁니다. 화살표 표시할 수 있으면 끝. 밑으로 내려와서 피나투보산 화산 폭발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이거 뭐였어? 화살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 사례. 그래서 이런 거 잘 연구하면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네, 고전 친구들은 59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 게 다음 시간 숙제고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 할 거예요. 일단